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자 지우 씨, 네. 우리 애기 잘 크죠? 너무 잘 네. 보고 있습니다. 참 사진 봤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귀엽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네. 가끔씩 이제 아이가 아프거나 해가지고 막 가슴 철렁한 그런 순간들 뭐 종종 있었을 것 같아요. 종종 있죠. 어. 갑자기 막 열이 막 40도까지 오를 때도 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또 갑자기 또 넘어졌는데 마침 어디 부딪혀가지고 눈 옆에 그러니까. 상처가 나서 119를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냥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네, 정말 긴급 정말 뭐 신속하게 와주시고 잘 처치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그러니까요. 괜찮은데 예. 그 순간에 가슴 철렁한 그 순간을 그래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살다 보면은 이제 한 번쯤 우리가 큰 위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열이 오른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니까 혹시 또 이게 뭐 넘어지셔서 다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아픈 걸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현장에 딱 도착을 해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응급 구조사 분들이죠. 네, 이분들이 바로 생명의 어떤 골든 타임을 지켜주시는 맞아요. 그런 분들인데. 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협회장님.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우리 협회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올해 시니어가 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종들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형 재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병원 전 단계에서 우리 이런 응급의료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에서 만들어낸 응급구조사가 됐습니다. 올해로 한 30년 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 응구사를 소개할 수 있게끔 그 시니어 TV에서 우리 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야, 보니까 화려한데요? 1984년 오. 제가 태어나던 해 공군 특수항공구조대에서 계셨다고 30년간 네네. 근무하다가 와. 정년 퇴임하신 시기가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그 공군 특수항공구조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군에는 전투기가 있죠. 네.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 탈출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 오는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특수부대 중에 한 명이 그 한 부분이고 이야. 네, 또 거의 그 정예요원들이 있어서 한 번 들어가면 다른데 이동이 없어요. 그 팀에서 네. 정년 퇴직할 때까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좀 많이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소중한 그 인명구조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투조종사를 구출하는 게 첫 번째 임무지만은 두 번째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험의 상황에 처했을 때는 또 그렇게 구조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최근에 그 소방에도 그 항공구조대 그 소방 헬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소방 헬기. 예. 근데 예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군에만 유일하게 그 항공구조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항공구조대는 우리 6.25 되기 전에 해가지고 지금 발족됐지만은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소방구조대 119 중앙구조대가 창설될 때 그 창설 멤버 교관들을 제가 가르쳤던 교관이었고요. 와. 그다음에 그 군에서 어떤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으면서 대형 재난 사고 현장, 그다음에 수해 구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면서 이야. 우리 인명구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2010년도에는 예. 133명의 인명구조 실적으로 해가지고 네. 그 안중근 순국 100주년 기념으로 했을 때 위국헌신상 제1호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아니, 야, 이거 이렇게 대단하시네요, 진짜. 대단하신 분께서 특수항공구조대 벌써 네, 이름부터가 네. 무시무시하고 네. 여기서 그 훈련도 정말 고대 훈련을 받으셨겠어요? 예, 교육도? 거기서 이제
교육 그 훈련 기간이 좀 깁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럴 것 같아요. 다른 특수부대에 비해서 길어서 보통 한 1년 이상 기본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정식 붉은 베레모를 줄 수 있는데 그렇군요. 그 검붉은 베레모가 약간 피해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드러났던 게 88 올림픽 때 경찰 특공대들이 그 모자를 좀 네. 쓰기 시작했죠. 네. 와, 자, 멋있다. 너무 멋있으시고 오늘 사실 대한응급구조사 협회 이제 네. 협회를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저희가 이제 방송인데 그렇죠. 오늘 저희가 너무 신기해서 여쭤봤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협회장님의 정말 이 일대기를 좀 들어보면서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일을 해 오셨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자, 그래서 정말 뭐 활동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 현재 몸담고 계신 대한응급구조사 협회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우리나라의 응급으로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에 보면 국가 대형 대난 사고들 예전에 보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이런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도 병원 전 단계에서 이런 어떤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95년도에 응급이라는 법률이 지정됐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11개 대학의 응급구조학과가 개설돼 있고요. 네. 저는 그 당시 현역에 있었는데 95년도에 그 96년도죠. 96년도에 첫 번째 국시가 있었어요. 국가고시 응급구조사 제도가 탄생되면서 제1회 시험을 봐가지고 그때 이제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한 3년 뒤에 다시 대학에 진학해서 1급 응급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응급구조사는 전국에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한 5만 명 정도의 응급구조사들이 돼 있습니다. 예. 여기는 네. 1급과 2급으로 이제 구성돼 있는데 네. 지금 뭐 나중에 자세한 말씀 드리겠지만은 지금은 현재 충북 오송에 저희들 이제 교육원과 협회가 지금 돼 있고 저희들은 이제 그 소방, 군, 해경, 그다음에 산림청, 법무부 교정직, 산업체 등 다양한 곳에서 네. 그다음에 특히 또 응급실에서도 우리 한 4천 명 정도가 응급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는지도 조금 자세히 알고 싶네요. 응급사들은 사실은 이제 병원 전 단계에서 네. 사실은 이제 그 응급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출동을 하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시니어분들도 아시겠지만은 119 구급대가 구급차 앰뷸런스가 가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응급사가 탑승돼 있습니다. 아, 거기에도 계시는 분들이군요. 네. 저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네, 당연히 아이 거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에 간호사가 타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주가 응급사입니다. 네, 주가 응급사들이 이제 1급 응급사들이 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2급 응급사도 타고 있고요. 운전이나 보조하는 역할들은 2급 응급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 처치는 1급 응급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우리 응급사 전체 5만 명 중에 약 한 68%가 소방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가장 사고가 났을 때 최전선에서 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분들이고 의사를 만나기 전에 이제 응급 조치를 살 수 있게 응급 조치라는 그런 아주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협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협회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협회는 저희들 각 시도 지회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군에는 군진지회, 그 다음에 그 병원에 있는 병원 응급구조사회, 그 다음에 그 전문응급실 강사회, 그 다음에 민간 이송업체 협의회 정도이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우리 그 대학들이 지금 전국에 지금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구조학과가 있는데 협회에서는 주로 지금 1급과 2급이 응급사로 구성돼 있지만은 거의 반반 정도의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 수는 약 2024년 말 기준 약 한 5만 2천 명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응급구조사는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시고 분야마다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해요.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네. 응구사가 제일 많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소방입니다. 네. 소방. 네, 소방, 네네. 소방 구급대 여러분들 네. 아시는 네. 소방 구급대의 약 한 68%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군 군. 군의 의무 관련 분야에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 그 다음에 산림청, 그 다음에 그 교정시설에 있는 그 법무부 교정시설에 네. 있는 거기도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도 많이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산업재해 때문에 그런 안전을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은 가장 먼저 현장에서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장 첫 번째 하는 것들이 그 응급구사들입니다. 응급구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뉴스에서 많이 종종 만나는 뭐 산에서 조난을 당했다거나 뭐 바다에서 또 조난을 당했다거나 뭐 우리 일반 또 이제 뭐 도로나 이런 데서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거기에도 뭐 물론 거기는 구급대원과 그다음 구조대원이 있지만은 구조대원들도 다 응급구사들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어서 네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뭐 빼뜨린 거 있지만은 그 민간 이송업, 그러니까 지금 사설 구급차라고 표현을 하죠. 예. 거기에도 이제 그 반드시 특수구급차에는 응급구사들이 탑승하도록 돼 있어서 그쪽 분야에도 그 병원 간 이송이죠. 예, 이쪽 분야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뭐 많은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응급구조사가 1급하고 2급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예. 예, 그러면 이제 1급과 2급은 어떻게 또 구분되는 거예요? 그 1급 응급구사들은 주로 이제 그 법률에 의해서 응급의한 법률 그게 정의에 서서 이제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3년제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네. 그다음에 국가에서 시행 1년에 한 번씩 실행하고 있는 국가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험을 거기는 필기와 실기가 있습니다. 다른 직종에는 실기 제도가 별로 없었는데 응급사들은 초기부터 그 술기가 필요해서 술기 시험과 같이 해서 자격을 취득하고요. 2급 거기는 주로 이제 일반적인 처치와 약간 전문적인 처치. 그 중에 뭐 나중에 업무 범위 잠깐 나오겠지만은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인투베이션이라고 그러죠. 기관 내 삽관. 숨을 못 쉬고 할 때 뭐 이게 튜브 같은 걸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거 할 때 그런 기술이 사실은 유일하게 의사들만에게 주어진 업무인데 네. 병원 전담에서 의사들이 못 가니까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범위를 정해졌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아주 그거는 침습적인 행위고 좀 되게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네. 유일하게 이렇게 해주는 1급 응급사들이 있고요. 네. 2급 응급사들은 대부분이 네. 소방이나 군이나 해경이나 산림청 등에서 현재 취업돼 있어서 현재 일을 하는데 재난 상황이라든지 응급 상황에 초기 대응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는 구급차를 타기도 하고 현장에서 환자 평가를 하고 환자를 이송하게 상담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인원들이 2급입니다. 그래서 1급과 2급의 차이라고 그러면은 2급은 기본적인 응급처치 행위를 좀 한다고 하고 1급은 약간 또 전문적인 의료 행위를 좀 한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응급 구조사가 되려면 또 굉장히 뭐 많은 교육을 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지금 2급 양성 과정은 그 전국에 있는 그 소방학교 10개소, 그다음에 해양경찰 교육원, 그다음에 국군의무학교 네. 등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는 국방부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 국방 인력 확보 차원에서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이제 그 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의무부사관학과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주 적은 인원이지만은 대구 영진보건전문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차수가 하나 있고요. 대부분 다 보면은 취업돼 있는 인력들을 바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 네. 그다음에 1급은 지금 현재 41개, 재작년까지 41개 대학이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좀 엄청나게 늘어서 지금은 75개 대학이 2024년 말 기준 오. 75개 대학으로 늘어서 갑자기 확 늘었네요. 2배가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늘어서 좋긴 좋지만은 네. 이 인력들이
정상적으로 그 요소 배정이 될수 요소의 있는지.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고려하고 있어서 네. 그다음에 질적 관리와 그다음에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쵸.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 어느 정도냐면은 그 병원에 응급실에 가게 되면은 병원에서 환자 중증도 분류, 그다음에 초기 처치 모두 하는 것들이 병원 응급실에서 또 가장 처음에 만나는 인력들이 또 응급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저희는 응급실 가면은 간호 선생님이 가장 먼저 오는 줄 알고 네. 그랬는데 응급구조사분들이 네. 있을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응급구조사 당연히 하려면 이제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국가 자격 시험은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자격시험은 예. 연 1회 지금 시작됩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그게 할 수 있는 것들은 1급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정규 대학 응급구조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졸업한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외국에 하는 거는 이제 고시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하는 경우나 또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그 응급구조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이 1급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술기 시험과 그다음에 이론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그다음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년에 1급은 지금 약 한 1,500명 정도 합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2급은 거기에 따라서 그 시험 보는 기관이나 시행하는 기관은 국가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2급도 술기와 이론을 같이 해서 하게 되면은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합격률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가요? 1급, 2급 각각. 합격률을 2024년도 기준에서 한 5년 정도의 기준을 제가 좀 봤더니 네. 1급은 한 80% 정도, 오. 그다음에 2급은 81% 오. 정도에 그래요?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그래도 많이 붙는 편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예. 이번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 좀 이제 2배로 늘어나면서 예. 지금 고민하는 게 또 질 관리 문제가 그쵸. 생길 것 그렇죠. 같아서 질적인 네, 관리. 네.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도 좀 난이도가 좀 더 상승할 걸로 좀 예측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네, 내년부터. 예, 예, 예. 공부 많이 열심히. 지금 올해는 이제 해야 시험이 되겠습니다. 끝난 시기. 지금 시험 이제 곧 실기 시험을 하고 지금 10월 달부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바지에 네. 각 대학과 각 기획관에서 아이고. 술기 연습들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지금 올해를 하고 올해를 있습니다. 조금 올해 잘 붙어야겠네요. 붙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좀 있으실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네. 우리가 그 생명과 직결되는 크게 생각하면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맞아요. 아니죠.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지금 뭐 문제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아유 어려운데 어떻게 봐야 되나 그게 아니라 어려운 거를 이겨내야죠. 그쵸. 그래야지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우리 협회장님께서는 이제 오랜 기간 그 응급구조사로 이제 활동을 해오셨고 네. 아까 그 특수 뭐였죠? 항공구조대. 거기도 네. 계셨고 대단한 진짜 고된 훈련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응급구조사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그동안 실전에서 이제 훈련을 하시고 실전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내가 참 보람됐었다. 잊지 못할 그런 순간이나 기억 있습니까? 너무 많으실 예. 것 같아요. 많지만 그래도 좀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예, 그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그냥 그 좀 그래도 기억에 생생한 거는 2000년도에 그 충주 궁망산에서 이제 산악 사고가 있었는데 종종 일어나죠. 예, 산악 사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경찰하고 소방하고 다 출동했는데 그 암벽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헬기가 접근을 못 한다고 그쵸. 저희들이 공군한테 연락이 왔어요. 위험하죠. 그래서 공군에서 좀 해달라 했는데 그때가 사고 발생 신고가 접수해서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그래서 요청 연락을 받고 현장 출동했는데 가보니까 진짜로 거의 접근이 어려운 상태예요. 조종사도 접근하기 좀 어렵다. 위험성이 높으니까. 근데 그치.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포기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가까이로 접근해달라. 그다음에 내가 로프를 타고 내려가서 현장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떤 방법을 2차적인 방법을 찾자 해서 그때 조종사분도 흔쾌히 저 의견을 들어줬고 그다음에 로프 타고 내려가는데 직접 내려가. 직접 내려갔죠. 그다음에 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나무에 찔리고 뭐 하고 하면서 겨우겨우 내려가서 보니까
낙상 사고인데 위에서부터 굴러섰는데 이마가 많이 찢어졌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많이 좀 위험한 상황이어서 거기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다시 이제 헬기를 불러서 그쪽에 이제 안전하게 이송을 해서 나중에 알았지만 아무튼 잘 큰 이상 없이 잘 했는데 그 당시 그분이 여자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나중에 산악하면서. 가서 너무 고맙다는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게 좀 뿌듯했었고요. 그러셨군요. 네, 또 한 가지는 저희도 이제 군에서 아무튼 어쨌든 간에 좀 했는데 이게 저한테는 원래 기본 업무였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투기 사고라든지 사고 나게 되면 현장에 출동하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미군들하고도 합동 작전을 많이 했지만은 그때는 제가 공군사관학교에 교관으로 한 5년 파견 나갔다가 네. 복귀해가지고 그 작전 가능 그 요원 교육을 다시 받습니다. 한동안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본인이 자격이 잘 되는지 유지하고 있는지 교육을 받고 평가를 받고 해서 다 마치고 첫 번째 근무 날이었었는데 그날 전날이었죠. 전날 근무하고 끝나고 이제 합원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위에 있는 선배가 나 오늘 좀 일이 있으니까 오전만 좀 이렇게 근무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날 미군이 군산 앞바다에서 이제 전투기 훈련하던 도중에 네. 항공기 결함으로 비상 탈출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3월 달이었는데 수온이 한 5도 정도, 네. 파도는 한 3m 정도 치고 가니까 그래서 처음에 첫째는 미군 비행기가 뜹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군 구조 헬기가 오산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가던 도중에 항공기가 결함이 난 거예요. 구조 헬기가. 구조헬기. 구조헬기가? 구조헬기 맞아. 아이고. 구조에 결함 났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쪽에 청주에 있었는 청주에 그러면 니들이 가라. 그래서 이 현장을 가보니까 아주 현장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거기에 현장에 투입을 저하고 후임자고 대부분 이제 출동을 했는데 대부분 다음에 물에 들어가는 거는 후임자가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그렇군요. 그 당시는 저도 좀 이렇게 그 물에서는 구조를 많이 해봤고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친구 보고 위에서 작동을 하고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구조를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파도 치고 그다음에 시간이 뭐 좀 지나고 지연되고 하니까 그 비상탈출한 조종사들이 저희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보면은 구조헬기가 들어오면은 본인이 그 구명 보트를 버리고 혼자서 떨어져 나와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오질 않은 거예요. 무서워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그랬냐고 했더니 너 절차를 안 지켰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너무 추워서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걸 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 접근하는데 그냥 무역보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러면 그때도 이제 오케이. 그다음 줄 내려서 항공기는 그게 다운워시라고 하는데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예. 헬기 바람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더 하니까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저를 줄을 분리하고 나는 헤엄쳐서 구조하러 갈 테니까 헬기는 좀 빠져 있어라. 그래서 이제 헬기는 빠지고 구조를 했는데 딱 만났는데 잘 안 내려오는 거예요. 보트에서. 그래서 그래도 막 끌어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줄이 막 엉켜져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정말 쉽지 않은. 진짜로 이거 막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글러브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거의 마비된 상태로 잘 움직여지지 않을 정도로 됐는데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이게 뭐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다시 한번 항공기 불러들여서 구조를 하는데 이 줄이 커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는 선 거예요. 넘어 예. 산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그거를 또 같이 묶어가지고 원래 둘이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저는 그 조종사하고 네. 그 보트만 그 구조 장비에다가 결합시켜서 올려보냈어요. 네. 어떻게 우리 본인은 어떻게 해요? 선배장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그걸 기다려야죠. 뭐. 그다음 구조할 추운데 때까지. 추운데 먼저 춥고 하고. 힘든데.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다시 또 헬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통제본부에서는 야 이게 왜 이렇게 늦느냐. 얼마나. 사람이 지금 접근해가지고 구조가 이미 끝났을 상황인데 왜 이렇게 늦느냐고 막 그쵸. 무전도 많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잘 구조를 하고 네. 올라와서 다행이네요. 보니까 약간 뭐 입술이 많이 새파랗고 많이 저체온증 형상이 너무 있어가지고 추우니까. 그 사람 잘 해서 군산에 도착해서 내려주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아무튼 그쪽에서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미군으로부터 감사장도 받고 또 네. 본인들한테는 생명의 은이니까 그래요. 나중에 그 자기들은 기념 그 메달 네. 예, 이런 걸 주면서 언제든지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연락하면은 만날 수 얼마나- 있다. 근데 미국에 직접 네. 한번 연락해 보신 적은 얼마나 우리 그러지 협회장님이 못했어요. 고마웠겠어요. 그쵸. 그분은 네. 생명의 은인인데 보트에서도 안 나올 정도인데 그렇게 아. 되는 것들이 사실은 저 혼자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팀이거든요. 팀이죠. 예, 조종사와 그쵸. 거기에 타고 있는 정비사와 우리 구조사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지금도 현장에서 많은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혼자 되는 게 아니고 다 팀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거의 팀원이 뭐 좀 가족 많아요. 같겠네요. 네네. 영화 한 편을 이렇게 딱 보는 것 지금 같아요. 영화 한 편 본 것 거의 같아요. 우리 저희. 협회장님의 그런 에피소드를 영화로 만들어도 전혀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은. 지금 방금은 그 헬기 이게 내려가서 네, 지금 몰입해서 막 장면을 어, 생각했더니 보트에서 안 나오는데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빠져나와. 지금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저희가. 네. 아니 그리고 보니까 굵직굵직한 우리 국가 대형 사고들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도 다 계셨다고요. 예,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재난 현장에를 출동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근데 보도 자료에는 보면은 공군의 구조대가 거의 카메라에 잘 안 잡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은 사고 초기에 헬기로 들어가서 구조를 하고 빠져나오니까 이미 방송에서 들어왔을 한 때는 발 이미 없는 거예요. 어. 뭐 지금 예전에 그 했던 뭐 성수대교, 아이고. 뭐 삼풍백화점, 예. 뭐 서해 그 예. 교전 있을 때, 그다음에 서해 페리오, 그다음에 다 기억나요. 세월호 때도 오. 현장에 갔었습니다. 정말 이 국가적인 아주 재난 사건에 다 현장에 계셨었네. 그 현장에 정말 살아있는 산 야, 증인이시네요. 그러네요. 정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지금 후배들, 그다음에 그 각 지역에 있는 병원에 있는 부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그런 또 재난 현장에서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응급사들에서 본인의 역할들을 좀 충실히 해주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국가로 좀 할 수 있고 만약에 재난 상황이 생겼더라도 거기서 최악의 조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후배는 있어라, 내가 가겠다라고 좀 멋진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구조하시는 순간에 또 이제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순간 말고도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으셨겠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사실은 힘든 순간도 육체는 기본이거니와 그럴 때 좀 어떻게 좀 위기를 극복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사실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서. 참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이거 사실은 이제 그냥 우리가 보도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전투기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 비상 탈출하기 폭발로 인해서 사람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야. 그 고인에 대한 수습을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안타까움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거기를 다 하고 나면은 같은 동료들 중에서도 보면은 감정적으로도.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좀 멘붕이 와가지고 트라우마도. 며칠씩 식사도 못 하고 하는 경우도 예. 있는데 저도 어떻게 처음에는 다스리세요? 이게 좀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은 이걸 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천직인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노력하면서 그 당시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 관련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어떤 그걸 좀 많이 좀 배우기 위해서 외국에서 교육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어떤 레스큐 과정에 관련된 것들이 네. 있다 그러면은 네. 거의 현역이 밖에 나가서 민간 교육들도 많이 갔어요. 와, 네. 그렇게 다 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부러 더 찾아서. 찾아가서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게 또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좀 그 공부를 더 해야 더 많이 배우고 더 해야 가면은 좀 아쉬운 건 많거든요. 조금만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좀 이게 좀 있으니까 그래서 아쉬움은 있지만은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도 사례들 있으면은 좀 메모해서 또 이렇게 전파해주고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 때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제안도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감정을 예.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아이고. 되게 궁금했는데 힘들수록 더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인정하고 더 깊이 있게 준비하고. 준비하셨다는 말씀이 너무나 크게 와닿는 것 우리가 같아요. 사실 이제 응급구조사하면 이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멋있게 구하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 가면은 처참한 현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참 멘탈적으로 이겨내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또 협회장님이 어떤 나름대로의 그 이겨내는 방법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제가 좀 네, 저희 정말 시청자분들도 네, 마찬가지일 네,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 응급구조사분들이 정말 아주 힘든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응급구조사에게 필요한 어떤 자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까요? 응급구조사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 좀 약간 그 희생정신, 헌신? 네. 예, 이게 이런 마인드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야 될 것 그다음에 같아요. 주로 응급구조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들과 이런 친구들 보면 대부분 다 보면은 진짜 어려운 순간에 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자기가 한번 헌신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천직이고 이게 내가 아니면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술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야만이 그걸 나중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하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연습하고 그런 그 시뮬레이션 제가 가상 상황들을 좀 하면서 본인들이 하지 않으면은 그 응급 상황에서 그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우리 다른 국민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을 구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우리 응급사들에게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우리가 마지막 보루일 수 있다. 니들이 안 하면은 이 사람 생명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생사의 기로 있는데 계속 노력해라 네. 하는 것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응급처치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좀 많이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침 협회에서 이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교육들을 또 진행하고 있는지도 예.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협회에서는 응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보건법에서 하고 있는 교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어린이 안전법에 보면은 어린이 안전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건 법정 교육이고 네. 그 다음에 대국민들한테는 일반적인 응급처치 교육, 그냥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간단한 우리 목에 뭐 떡을 먹다가 네, 뭘 먹다가 음식이 걸렸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는 것들 그때는 이게 기도가 막혔을 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조치를 못하게 되면은 위험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냥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야. 그런 것들에 대한 응급처치 그다음에 출혈이 된다 그러면 출혈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어디가 좀 골절이 됐다 그러면 골절된 상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응급처치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가장 또 거기서 중요한 것들은 어떤 상황인지를 본인이 조금 이해를 해야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네. 보통 그 법정 교육은 4시간 정도의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교육들은 2시간에서 산업체라든지 하는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건가요? 특별한 어떤 나이나 체력 등의 제한은 없나요? 이 대부분... 없습니다. 네. 누구나? 네, 누구나 다 배울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어린이들 유치원에서도 그걸 심폐소생술 교육을 뭐 체험해 보게끔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노인들도 있고 뭐 다 하는데 네. 사실은 이거는 진짜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안 해보면은 이걸 또 자신감이 없어요. 맞아요. 손에 그러니까 있고 반복적으로 하고 네. 이제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뭐 심폐소생술 요즘에 뭐 기차를 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자꾸 어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있고 뭐 이걸 하고 있는데 그것 심폐소생술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일반적인 응급처치 교육들 다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니어분들도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같이 뭐 생활을 많이 하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니까 네. 우리 손녀 손자들
갑자기 뭐 하다가 뭐 장난감이 입에 그런 경우가 또,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하다가 본인들도 나이 들면서 뭐 이게 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음식과 뭐 같이 웃다가 이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어요. 그쵸. 이때는 또 어떻게 조치가 될 거냐. 그다음에 만약에 했는데 내가 그걸 못한다 그래도 그러면 신고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응급실 교육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예. 그 시니어 분들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알려주셨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실전 상황에 우리가 닥쳤을 때 119에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면은 그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당황하지 말고요. 예. 119에 신고했죠. 예.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를 알려줘야 되죠. 여기 주소를 알려주고 여기 어디다. 그다음에 뭐 아파트면 아파트 몇 동 몇 호다. 어느 아파트도 정확해주고 그다음에 아파트 앞이다면 어느 도로면 어느 도로변이다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그 환자가 어떤 거냐. 만약에 뭐 교통사고냐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사고냐에 따라 이 사람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이런 간단한 거라도 좀 정확히 얘기해 주면 인해 가지고 거기에 출동하는 우리 구급대원들이라든지 다른 팀들이 거기에 대응을 신속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것도 그다음에 전화를 끊지 말아야 되죠. 신고만 했다고 빨리 끊지 말고 그러면 안 되죠. 거기서 좀 해주시고 요즘에는 그 소방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가지고 지금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비춰봐 주세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환자를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는 그 119 구급대원들이 구조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런 전문 인력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현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도 요즘 검색해 보면은 이렇게 하는 요령해서 자주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네. 혹시도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네. 그런 신고 요령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좀 배워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놓는 게 도움이 네. 될 것 같고요. 보니까 뭐 문자 신고도 있고 뭐 모바일 앱 신고도 있고 다양한 네. 또 신고의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화상으로 하는 방법, 모바일에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문자로 하는 방법들 다 있어서 요즘에는 그런 앱들이 개발돼 있어가지고요. 네. 본인 위치를 하게 되면은 본인 위치가 자동으로 되면서 거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특히 이제 산악 지역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보면은 산에도 가 보면은 그 지역마다 그 이렇게 표시판이 있어요. 여기 위치가 어디다 하는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눈여겨볼 필요성이 네. 좀 있습니다. 주변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네.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거를 알아두면 우리도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좀 심폐소생술을 좀 배워봤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거를 몰라서 아까운 생명이 이렇게 좀 골든타임 놓쳐서 돌아가시는 그런 것도 기사로 좀 많이 봤는데 아까 또 이렇게 뭔가 얹혔을 때 하는 거는 뭐 하임리 방법인가요? 하임리법이라고. 그것도 우리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예. 특히 이제 혼자서 있을 경우에 우리 시니어분들이 그거 맞아. 혼자 혼자 있잖아요. 있을 때. 혼자서 식사를 하다가 맥혔어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임리법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러면은 지금 하나의 팁을 보면은 간단한 거는 예. 네. 여러분들 의자 있죠. 예. 의자에다가 엎드려가 여기 그 요 배꼽에 있는 부분의 의자에 손잡이가 닿게끔 해놓고 난 다음에 앞으로 확 숙이게 되면은 예. 여기 이 복부에 압력이 압력으로. 가해지면서 이게 밀어냅니다. 그래서 쉽게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냥 어떻게 하지? 이게 말도 못하고 신고도 못하고 뭐 그냥 당황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그래서 뭐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혼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네. 한번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의자를 놓고 난 다음에 자기 여기 배꼽 있죠? 배꼽 위치. 배꼽 위 정도 놓고 난 다음에 한번 고개를 숙여가지고 세게 한번 탁 한번 해보시면은 본인이 압력이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목에 걸렸던 게 네. 손으로 빼내지 마시고요. 손으로 빼내려고 그러면은 안쪽으로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그거 절대 하면 안 되고. 손은 집어넣지 나 마시고. 토하려고 막 일부러 그런 적 있었는데. 진짜로? 토하려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 기도 쪽에 살짝 걸려 있어서 숨을 쉬고 있는데 네. 이거를 나중에는 손가락으로 아이고, 밀어넣어서 손으로 하면 안 되네. 완전히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의자에 배를 걸쳐갖고. 네, 네. 오늘 질문해 주길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많이. 지우 씨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아이들이
밥 먹다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니까. 당황하잖아. 근데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딱 하임리를 하니까 예. 살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만약 약간 혼자 있었던 경우였는데 만약에 뭐 그렇게- 둘이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네. 성인인 경우에는 해주면 하임리법이라고 해서 예. 손 주먹을 쥐고 예. 요 부분이 자기의 배꼽 있는 쪽에서 잡고 난 다음에 뒤에서 이 손을 감싸고 난 다음에 예. 위쪽으로 약간 들어주는 거예요. 예, 예. 아, 위쪽으로 들어주면 여기도 압력이 가해지는 거고요. 네. 또 아까 했지만은 어린애들, 네. 어린애들한테 걸렸다 그러면 신생아들은 바로 그냥 이렇게 뒤로 엎어서. 엎어놓고 난 다음에 손으로 목을 받쳐주고 네. 그다음에 등 두드리기입니다. 예. 등 두드리기를 해주게 되면은 이게 툭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네, 이렇게 하니까 그것들은 요즘에 영상으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한 번씩 유심 있게 좀 보고 그러니까 그걸 해보면은 맞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작은 기울임이 하나가 그쵸. 사람을 살리니까요. 큰 차이 그러니까 아주. 이제 지우 씨도 아기가 있으니까 네. 아기가 또 먹다가 막 급하게 먹다가 아이들은 막 캑캑거릴 때 있잖아요. 아우, 뭐, 또 워낙 아이들은 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네, 아무튼 오늘 좋은 정보도 감사드리고. 네. 자, 대한응급구조사 협회장으로서 또 지역 사회나 정부에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그 응급의료는 사실은 이제 그 국민 생명과 직결된 그런 어떤 안전망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 최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응급사들은 5만여 명의 응급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가장 응급한 상황에서 대처를 하는 인력들이지만은 법적인 제도적인 보안 조치와 그다음에 취약 지역에서의 어떤 그 배치 인력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우리 병원 전 단계의 응급 의료 인력인 응급사들에 대한 법적 그 제도적인 장치와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그 역할들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과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응급부사라는 거를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구급대원이라는 건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간호사인 줄 알고 그냥 응급부사는 아닌 줄 몰랐었는데 오늘 처음 들으실 분이었지만 대부분이 응급부사이고요. 그중에는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병원 전 단계에 전문적인 그 교육을 받고 그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은 응급부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그 많은 그 응급부사들이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 그다음에 제도적인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국가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응급사들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가끔 기사를 보면은 취객분들이 진짜 주로 그러시는데 응급 구조사분들한테 이게 좀 막 뭔가 취해서 막 그냥 막 욕도 하시고 막 또 함부로 하고 막 또 막 뭐 구타도 하고 막 이런 안 일들이 돼. 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좀 혹시 그런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그 이제 의료기관 그다음에 구급차에서 그런 어떤 피해들이 좀 종종 네.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냥 생명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응급의한 법률에 보면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받도록 법에 명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른 화나고 뭐 특히 음주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좀 하지 마시고 본인이 화나는 건 화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 있는 응급사들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고 그 사람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응급구조사 네.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이제 벌써 네. 마칠 시간이 다 돼갑니다. 오, 예. 네. 협회장님, 한평생 뭐 30년 동안 그런 또 특수항공 그 구조사 하시고 그 특수부대 계셨잖아요. 계시고 지금 또 대한응급구조사 협회장으로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구조 관련된 일만 하실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2015년도에 정년퇴직을 하면서 네. 가족들이 저한테 부탁한 게 이제는 좀 위험한 일 하지 말고 좀 가족들과 같이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좀 하기를 원해서 저도 그런 어떤 준비를 좀 하고 했었는데 네. 이건 어떤 천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하다 보니까
협회에서 지금 일한 지도 지금 이제 10년째 되고 있는데 예. 그다음에 지금은 일선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후방에서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법적과 제도적인 조치와 네. 그다음에 후방 지원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동안의 경험 쌓았던 것들을 그다음에 또 사회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도 이제 행정안전부에 보면 재난긴급대응단이라고 있는데 민간 협력위원회 소속이지만은 거기에도 재난긴급대응단장으로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있다 그러면은 네. 최선을 다해서 저의 그동안의 경험, 그다음에 뭐 했던 것들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네. 천직으로 생각하시고 아우, 좀 너무 쉬셔도 멋지시네. 되는데, 예.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협회장님 건강도 좀 구조하시는 그런 좀 챙기시는, 건강도 좀 챙기시면서 봉사 이렇게 하셨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네.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짱 하고 등장하는 아주 멋진 분이시죠. 대한응급구조사 협회장으로 계신 우리 강용수 협회장님하고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그 라이프원도 이제 더 좋은 네. 일들 가지고 네. 그다음에 많은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니어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예. 그다음에 저희들 응급구사들도 여러분들 곁에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부분은 또 이렇게 현장 교육을 찾아가면서 네. 교육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안전한 여러분 그 생활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